뉴스탑10 선정한 1위입니다. 16개월 만에 청와대 2시간 회동. 지금 6시 47분이니까요. 끝났나요, 회동이? 조금 전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회동을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두 모인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문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모두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당 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아주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 보다 더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감히 경제 보복 조치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우리 경제 정책의 대전환에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목소리 나간 중에 급하게 스마트폰을 체크했더니 아직도 이 회동은 진행 중이군요.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대단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특히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마주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를 비롯한 그 야당 대표들과 회동,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 소통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 회동이 너무 뜸하기 때문에 더 언론이 주목하고 기사가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회동은 정말 많이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봅니다. 뉴스탑10 제작진이 순발력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2시간에 3시간으로 바뀌었어요. 3시간이 됐습니다. 이재용 차장, 네. 보면 오늘 저녁은 먹지 않고 만찬은 없고 계속 이어진다는데 그래도 좀 식사를 해야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럽진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통상 이제 당대표들을 만날 때는 주로 이제 오찬이나 만찬을 많이 했었죠. 근데 아마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이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지 한 사흘 만에 됐기 때문에 아마 일정을 급하게 잡는 과정 속에서 아마 식사보다는 2시간 정도 이제 열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 3시간 얘기한 것처럼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회담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합의문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문의 내용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율 중인데 어떤 합의문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모처럼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던 회동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세 번째 대표를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대표 축하드립니다. 다른 환담도 있고 재치 있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편집이 끝나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주어를 잠깐 황교안 대표로 가볼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이번 정부와 대척점을 날을 세우다가 어쨌든 청와대에 가서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고민과 속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건데 사실은 만남이 중요하고 만남 자체가 중요하고 그 결과가 중요하지 왜 만났는가라는 속내를 사실 따져보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입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한번 이제 우리 재미삼아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가 외우의 내환에 시달리는 거 맞죠. 왜냐하면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오자마자 당대표가 돼서 그 민심 대장정이라고 전국 투어할 때까지 그리고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굉장히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때부터였거든요. 이제 장외투쟁 끝나고 국회로 돌아오면 그럼 이제 제1야당으로서 뭔가 변화된 모습,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합리적인 보수정당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들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뉴스타트 제작진이 잘 뽑았습니다. 막말 논란. 아니 무슨 갑자기 칭찬을 하시죠? 예. 아니 3시간 또 칭찬하시려고 제가. 막말 논란. 예. 그 세월호 얘기 있었죠. 예. 그다음에
엉덩이 춤 또 있었잖아요. 막 행동인가요? 그건 뭐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공청률 잡으면 좀 그렇지 때도 지지율 박스권. 지지율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치고 올라가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듯 했으나 다시 벌어졌어요. 자, 상임위원회 집안 싸움. 얼마 전에 예결특위위원장을 가지고 황영철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하고 문제 있었죠.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 가지고 박순자 의원이 나 못하겠어. 그리고 병원에 더 하겠어. 그리고 병원에 들어 누웠습니다. 예. 박순자 의원 지금 내부적으로 윤리 징계까지 갔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에 지금 표를 주고 싶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주저주저할 수 있는 거죠. 김용태 의원 얘기 보실까요? 얼마 전에 인터뷰 있었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국당이 더 답답하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분위기 다 잡아야 한다. 김용태 의원 얘기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김용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답답하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 내부 외나 시달리는 것들이 좀 맞고요. 그런 국면 전환을 위해서 아마 오늘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건 아니겠나라는 분석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회동 결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도 안으로는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배종철 선생님.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테이블에서 문 대통령을 마주하고 얘기할 건 경제 위기, 물론 일본 보복도 있지만 문 정권의 경제 정책,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문제를 계속 언급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한일전이 한일 관계 관련된 부분이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진 겁니다. 사실 이 한일 간의 관계가 그냥 외교 정도 이슈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전면전이 됐어요. 지금 한일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회담을 먼저 민심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이슈로 가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담을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2시간을 넘긴 겁니다. 예. 왜 시간을 넘겼을까? 지금 짧게 끝났으면 이게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 중차대한 주제를 이렇게 짧게 끝낸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내용적으로 대안이 나올 거냐?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결정 짓는 순간 또 다른 이것이 한일 간 갈등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내놓지는 못하는데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했다. 예.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보면 기성 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견제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러한 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왜냐하면 지지율이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전 대표, 그다음에 김병준 전 위원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행동으로 직접 청와대로 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훨씬 더 지지율의 반등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방금 전에 들어온 화면이에요. 직함은 생략하고 문 대통령하고 뭐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황교안, 이해찬 뭐 각 당의 대표들이 저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도 보고 있고요. 뭐 현장음이 뭐 잘 들리질 않는데 실시간 영상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경제 실적 말고도 청와대 회동 직전까지 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힘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여부에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와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만큼은 추경과 핵심 민생 입법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대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여당은 추경, 야당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조수진 부장 오늘 분명히 이 협상 테이블 그러니까 뭐 회동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한테. 예. 그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 뾰족하게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기조였다면 뭐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선 이 회동 이후에는 야당에 선물을 줘야 되죠. 네. 그리고 우선 국민들의 여론 내 문제 여기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는 것만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일본이 보복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조치가 실행되니까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이람대에서는 3중 경계 장치가 모두 뚫렸어요. 그리고 보고가 은폐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 이함대에서는 사건 전체가 통째로 조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만 공무원의 기강을 다잡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 안보라인 교체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충분히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국민 정서라든지 또 야당의 어떤 일종의 선물을 주는 차례, 그런 어떤 조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민주당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의 뜻과 정책을 계승했던 정당입니다. 2001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해임시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를 망라하고 국회의 건의를 수용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조수진 부장의 전망처럼 외교안보 라인이 조금 교체될 수도 있다는 오늘 회동 이후에 알겠습니다. 지금이 6시 58분이니까 정말 3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만약에 회동이 끝나는 대로 실시간으로 영상이 들어오거나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 순위 같이 확인해 보시죠.